안녕하세요. 서초구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2월 셋째 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대학 강의를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12월 넷째 주까지 얼추 다 읽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내용이 남거나 안 남더라도 제가 10월 달에 허리가 아파서 강의를 한번 쉰 적이 있어서 보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해서 한 주 더 1월 첫째 주에 대학 강의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어와 맹자, 중용대학을 직접 같이 읽는 고전 공부 모임을 꼭 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겨울 들어서자마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년 초에도 모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곧 내년 활동에 대해 다른 영상을 통해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17장을 읽고 있습니다. 대학 17장은 재물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 재정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장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가장 가깝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본주의는 영어 캐피탈리즘을 번역한 말인데 캐피탈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미천, 자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상품 생산이나 금융 투자를 통해 자본의 증식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체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막힌 번역이긴 하지만 약간 천시하는 멸칭의 느낌이 들어있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자본은 재물 자자이기 때문에 재물재로 바꿨으면 재본이 됩니다. 그러면 덕이 근본이고 재가 만렵이라는 대학의 말과는 정반대인 재물이 근본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인데요. 자본의 증식을 근본으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가 행복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재물과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 또는 자본의 무한한 증식보다는 지구와 환경, 사람을 위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약자와 환경보호에 취약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직 서구식 자본주의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이지만 부와 상업에 대한 관심이 일찍 발달했던 중원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말할 때 나라의 재정과 경영 그리고 부를 가진 사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얘기됐는데 역시 유가 계열에서는 재물을 논할 때도 도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가 사상의 이런 도덕적인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딱 맞고 지금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라의 부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하고 국민이 부유해야 진정한 부국이라고 읽을 수 있는 재물에 대한 도덕적인 대학의 마지막 17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자, 이재, 발신, 불인자, 이신, 발제. 인한 사람은 재물로서 그 자신의 덕행과 명예를 높이지만 불인한 사람은 자기 몸으로써 재물을 긁어 모은다. 이 구절은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자기 한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잘 쓰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인한 마음은 나뿐 아니라 남도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크게 부자가 아니면서도 남을 돕는 인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반대로 자기 몸으로써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많이 벌어도 남과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은 불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불인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불인하면 그것은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유상호인 이하불호의자야. 임금이 인을 좋아하는데 그 백성이 의로움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여기서 상은 윗사람, 즉 군주를 말합니다. 위에서 인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군주의 인함은 아랫사람들에게는 의로움으로 느껴집니다. 의로움은 옳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인데 백성들이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에 시장이 없어도 큰 문제 없이 시정의 시스템은 잘 돌아갑니다. 대법원 선고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순간에 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인이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수준이라면 통치자의 인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 방역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인한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진정성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유호의 기사 부종자야. 백성이 의로움을 향하는데 임금의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 수는 없다. 임금이 인한 결단을 하면 백성이 의로움을 느끼고 백성이 의로움을 알게 되면 사부종, 그 일이 잘 맞춰지지 않는 경우는 미유, 있지 아니하다. 재물을 논하는 장인데 재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인과 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나라의 재화는 통치자와 권력 집단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써야 하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인한 결단과 사회적 의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결정되고 지급됐던 것은 나라의 재정을 인하게 사용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두자는 주장이 오히려 불이 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선방하고 있는 원인도 질병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한 결단을 내리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로운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왔던 건데요. 지금 겨울에 들어서면서 잠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기 상황이 왔지만 우리는 현명하고 의롭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미유부고제 비기제자야. 국고에 정의롭게 축적된 재화가 그 인민의 재화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통치자의 인한 결단과 국민의 의로움이 합쳐지면 그러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국민이 그 열매를 가지게 된다. 대학의 논리대로 이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은 정치적으로는 전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상적으로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하지만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는 이 중에서도 경제적 권리, 즉 자본의 증식을 무한하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옹호하는 말입니다. 원래 자본주의의 시작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만 맡기는 자유방임적인 체제였지만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이후부터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됐고 특히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나라에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커졌습니다. 케인즈는 경제가 불황이면 정부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한다. 하다못해 빈병을 땅에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병을 파내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이 대규모 국책 사업인 뉴딜 정책을 성공시켰지만, 그러나 이후 지나치게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서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 이론이 가진 지나친 정부의 시장 간섭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세계화 열풍과 맞물리면서 약 30년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의 결정적인 문제는 오직 극단적인 이익만을 추구할 뿐 사회적 의로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는 거대한 금융자본을 주무르는 금융자본가들의 인식이 얼마나 도덕적이지 못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라임 옵티머스 사태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미 손실이 난 부실한 해외 펀드 상품을 온전한 척 고객에게 속여서 판매하고,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전혀 다른 곳에 투자한 금융 사기 사건인데, 피해 규모가 2조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용이 생명인 국내 유명 은행들과 증권사들, 금융감독원까지 여기 연루돼 있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또 다른 폐해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나면서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1%의 부자들이 극단적으로 더욱 부유해지는 동안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로 인해 사회적 분배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해지는 상황이 오게 됐고, 다시 시장에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정보통신기술혁명인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노동자 없이 가능한 무인 산업 시스템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에 노동임금을 대신할 기본소득의 논의까지 정부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와 함께 의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습니다. 대학이 쓰여진 시기는 아직 주나라 봉건제, 왕정체제였는데도 통치자에게 인을 요구하고 백성이 의로움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익만 알고 도덕과 의로움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학을 읽고 있는 거겠죠. 17장의 오늘 읽은 부분을 다시 보시면서 내용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가장 흥미로운 대학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인자 이제 발신, 불인자 이신 발제. 인한 사람은 재물로서 그 자신의 덕행과 명예를 높이지만, 불인한 사람은 자기 몸으로써 재물을 긁어 모은다. 미유 상호인 이하 불호 의자야. 임금이 인을 좋아하는데 그 백성이 의로움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다. 미유호의 기사 부종자야. 백성이 의로움을 향하는데 임금의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 수는 없다. 미유 부고제 비기제자야. 국고에 정의롭게 축적된 재화가 그 인민의 재화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